네, 안녕하세요.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데이안 멘토 권혁철입니다. 오늘 하나금융지주라는 기업 리뷰해보도록 할 텐데요. 일단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금융지주사로 여러 종속회사를 거느리고 있는 회사이죠. 그리고 사실 다른 금융사들과도 마찬가지로 이 기업 밸류업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상승을 한 바가 있었었는데요.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지주사를 막론하고 모든 금융사들이 기업 밸류업으로 모멘텀으로 상승했었던 상승분을 반납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. 그 이유는 바로 이 부동산 PF 관련 이슈인데요. 지금 정부, 그러니까 이 금융당국에서는 부동산 PF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정책들을 좀 하나둘씩 내고 있는 상황인데, 사실 이러한 대책들 자체가 금융사들에겐 충격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. 이 부분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서 천천히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.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데이업에 오시면은 모든 종목들을 커버해드리고 있으니까 찾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, 제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댓글로 궁금하신 것들 남겨주시면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하나금융지주 바로 보도록 할게요. 일단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 금융지주사로 여러 종속회사를 거느리고 있죠. 뭐 은행, 증권, 카드, 캐피탈 뭐 등등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, 재무제표를 잠깐 살펴보자면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 PBR이 지금 0.32배, 그리고 BPS가 135,138원으로 시장에서 저평가를 받고 있었던 사실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상승을 한 바가 있었었는데요.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 같은 경우 제가 전에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지만,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제 혜택에 대한 내용이다. 그리고 세제 혜택을 하려면 여당과 야당의 합의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. 좀 자세한 내용을 듣고 싶으시면은 제 전에 영상 봐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, 일단 아무튼 현재 금융권들이 이 기업 밸류업의 모멘텀에 힘입어서 어느 정도의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었었는데, 이 상승분을 반납할 가능성이 있는 이슈가 나왔습니다. 바로 이 부동산 PF 관련 이슈인데요. 현재 금융당국에서는 부동산 PF 사태 해결을 위해서 이 부동산 PF에 돈을 넣는 은행이나 보험사, 뭐 증권사도 마찬가지고요, 당근을 준다라고 한답니다. 이 현재 유력한 방안은 신디케이트론, 즉 공동대출과 같은 공동융자 방식과 부동산 PF 펀드 공동조정이라고 하는데요. 이 세제 혜택까지 거론이 되면서 금융사들이 부동산 PF 사업장을 인수하면서 발생하고 있는 이 취득세까지 완화시켜주는 방안까지 고려 중이라고 한답니다. 일단 다수 금융사가 참여를 하면서 개별 금융사들의 부담을 낮춰주겠다는 전략으로 보이고 있는데요. 그런데 사실 이러한 대책 자체가 이 금융사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생기겠죠. 사실 그러니까 다시 말해보자면은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으로 상승했었던 이 금융사들이 다시금 얼어붙을 가능성이 생긴다는 건데요. 이 다음 기사를 보시면 부동산 PF 정리 대상이 최대 23조 원이라고 한답니다. 사실 그런데 이 PF 전체 시장이 230조 원 규모인 점을 좀 감안을 한다라고 한다면, 사실 정리를 하면 할수록 이 금액이 좀 커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있죠. 그러면서 이 시행사, 그리고 다음으로 건설사, 다음으로 금융권, 이렇게 도미노 충격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있는데요. 일단 금융당국에서는 이 PF 사업장을 다등급으로 세분화시키면서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을 과감하게 좀 퇴출시키겠다는 전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. 이 퇴출시키면서 회생이나 이 도산 절차를 진행을 하거나 이 법원의 공매 리스트를 꾸리겠다는 입장으로 보이고 있는데요. 경공매를 통해서도 이 부실 사업장이 정리가 되지 않는다면 뭐 부동산 펀드나 이 신디케이트론에 동원을 한다라고 한답니다. 앞서 말씀드렸지만 부동산 PF 펀드나 이 신디케이트론 같은 경우 공동융자 방식, 다시 말해서 이 모든 금융사들의 돈을 모아서 부동산 PF를 해결하겠다는 건데요. 즉 금융사들의 돈으로 해결하겠다는 거겠죠. 일단 금융사들의 신규 자금 투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 이 방안을 검토 중이긴 하지만, 지금 사실 현재 고금리 상황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고, 아무리 정부에서 이 부동산 대책을 내세운다라고 해도 지금 현재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고 있지 않는 만큼 금융사들에겐 신규 자금을 투입하기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. 그런데 금융당국에서 신규 자금 투입을 독려 그리고 강제한다면 규제 산업인 금융사들은 어쩔 수 없이 자금이 투입이 되어야 될 것이고, 그렇다면 2분기를 넘어서 3분기, 4분기, 올 한 해 동안 막대한 충당금이 발생하면서 실적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생긴다라는 거예요. 그렇다면 당연하게도 주가에 큰 충격으로 올 가능성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
일단 정부와 이 금융당국에서 이 부동산 PF 대책을 어떻게 좀 자세하게 풀어낼 것인지, 그리고 이 충당금 이슈에서 이 금융사들을 어떻게 달랠지에 대한 내용,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. 이 이슈에 대해서 좀 지속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상당한 중요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. 이슈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제가 영상 제작해서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. 그러면 차트 보면서 마무리 설명 짓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하나금융지주의 지금 차트를 보신다라고 한다면 지금 아무래도 이 금융사이다 보니까 이 금융테마 형성이라든지 호실적 기대감이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면서 주가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죠. 최근 2월부터 시작한 이 기업밸류 정책 이슈로 상당한 상승을 좀 이끌어낸 바가 있었는데, 지금 여기 보시면은 2월 26일이죠. 1차 세미나 때. 이때 당시에 기업밸류 프로그램이 1차 세미나였거든요. 그런데 내용들이 상당히 실망이 좀 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 10% 정도 하락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고, 그리고 심지어 배당락과 겹치면서 더욱더 하락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. 그리고 5월 2일도 마찬가지인데요. 5월 2일에는 2차 세미나가 발표되었던 때였는데, 사실 2차 세미나 내용도 이 세제 혜택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었다 보니까 상당히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. 그 부분 관련해서 제가 전에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어가지고 한번 봐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, 아무튼 상당히 실망스러운 내용들 때문에 실망 매물이 나온 것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, 그런데 사실상 이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이 호실적 그리고 1분기 실적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좀 발표가 되었었죠. 그래서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했었던 모습이고, 아무래도 이 금융사이다 보니까 이 기대감을 모멘텀으로 가지고 좀 상승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. 아무튼 지지라인 같은 경우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. 만약에 이 부분을 이탈하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 20일 이평선, 60일 이평선 이 아래쪽이 보이고 있는데, 이 다음으로 지금 바로 밑에가 120일 이평선 부근이에요. 지금 상당한 이격도가 있죠. 그렇다 보니까 상당한 이격도가 있다 보니까 이탈 시에는 리스크적인 관리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로 인해서 2분기 실적이 안 좋게 나올 가능성, 이 부분으로 인해서 주가에 영향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염두에 두시고, 그리고 만약에 상승의 모멘텀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고 제가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, 아직까지는 그래도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모멘텀 살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. 왜냐라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여당과 야당의 합의가 1차적으로 필수적이고, 그리고 여당과 야당이 합의가 됐다라고 해도 이 세제 혜택에 대한 법을 개정을 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걸리겠죠.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모멘텀은 살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사실상 이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고가 부근에 해당을 하고 있잖아요. 신고가 부근에 해당을 하고 있다 보니까 상승 시마다 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가 있다는 점, 그 부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내용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, 그리고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에 투자를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,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